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청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오수경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저 멀리, 멀리는 아닐 수 있어요. 청주에 있는 저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일단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꺼낼 주제는 고립에 대한, 그리고 저희가 지원했던 당사자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장들이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저를 또 함께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이웃과 함께 관계를 쌓으며 살아가는 보통의 삶, 또 사회적 고립에서 연립으로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게 된 배경하고, 그리고 지원하게 된 과정,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고립에서 연립으로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희 기관에서 이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시대적 흐름을 살펴볼 수밖에 사실은 없는데요. 가족 구조의 변화, 그리고 또 사회 구조의 변화, 또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은 1인 가구가 증가했어요. 사실 최근 기사에서도 보면 1인 가구 1000만 시대라고 하죠. 그 청주시의 경우도 1인 가구가 벌써 40% 이상이고 전국적으로 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가치관의 변화로 또 개인주의적인 사고도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중요하고 뭐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조금 불편해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것도 많고, 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상처들도 사람을 멀리하게 되면서 개인주의적인 사고들이 좀 더 많아지게 된 것 같고, 또 그러면서 점점 주변 관계 단절이 심화되었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고립 가구 증가라는 또 사회적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사회적 고립 가구가 심화되면 고독사라는 그 홀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은 고독사의 원인이 저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다라고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사실 뭐 자녀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모 세대와 자녀 간의 갈등, 또 배우자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형제와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만나는 사례들을 보면 주로 80% 이상이 1인 가구이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주변 가족, 친인척, 뭐 친구, 이웃, 어떠한 분과도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히나 중장년, 그러니까 50대 그리고 남성분들을 또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처음 만나게 될 때 보면은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가족이 있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됐다. 근데 그리고 자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주일 이상 바깥 외출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사실 많았고요. 주로 집에서 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신다든지 아니면 드시지 않는 날도 굉장히 많은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계 단절이 심해지면서 사람이 점점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우울감, 고립감이 심화되고 고독감이 심화되면서 또 술에 의존을 하게 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중독 문제까지 같이 또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지원했던 많은 사례들 중에 사실 알코올 사용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무너진 분들을 또 굉장히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건강을 살피지 않게 되고 계속 집에만 있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또 계속 어려워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고립이 심해지고 고독사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고독사의 개념은 일본에서 시작되었고 점차 영어권에서도 일본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 외동 자녀가 또 많아지고 그런 개인주의적 가치관이나 민주화 이후로 또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심해지면서 사실은 이 사회적 고립이라는 개념 또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그 여론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저희 기관에서도 이 사업을
1년도에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고독사 예방 사업이라는 걸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시작할 때는 사실은 뭐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 장애인 당사자분의 그 사례 관리를 할 때 주로 자립을 지원하고 뭔가 교육 훈련을 하고 어떤 기관에서 정한 그런 프로그램들에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게 하고 또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뭐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고립을 지원한다라는 게 저희도 처음 접해본 거라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현재도 사실은 겪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왜냐하면 사실 오는 길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저희가 지원했던 고립가구로 지원됐던 당사자분께서 사망하셨다는 이야기를 또 기관으로부터 사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마음이 착 무너지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주민분들과 함께 지역에서 노력했는데 결국은 돌아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 무거움을 마음을 안고 또 여기 앞에 서서 여러분과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로 인해서 고독사 예방을 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게 되었고 현재 청주에서는 사실 저희 기관이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21년도에 시작을 할 때는 처음은 우리가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청주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여러 지역 주민분들이 인식을 제고하고 또 함께 모두 이 사업을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꿈을 안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고독사의 개념을 제가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될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도 사실은 사회적 고립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또 등장을 하게 되고요. 통계를 보시면 사실 최근 5년간의 고독사 발생 현황이 2017년에 2,412명에서 2021년에는 3,378명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또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연구 자료들도 많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 발간 자료를 보면은 또 고독사의 원인 및 영향 요인에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또 가족 관계의 단절,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과 부족, 또 친구와 이웃과의 단절, 또 은둔형 외톨이의 증가, 또 우울, 음주 등 정신건강 문제, 또 경제적 위기, 공동체의 붕괴, 그리고 건강관리 부족, 질병 등으로 인한 신체 건강 문제, 그리고 주거 불안정성까지 다양한 원인 및 영향 요인이 분석되고 있는데요. 그 비율을 보면 단연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이 원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또 지역 공동체가 점차 해체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립이 심화되면서 고독사가 발생도 같이 또 증가하게 된다라고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연 고립의 시대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인데요. 사실은 제가 또 그 발간 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 영국에서는 고립의 주관적 측면인 외로움의 사회적 비용을 1인당 연간 1,600만 원 정도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청년의 고립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을 1인당 2,1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연구 자료에서 나온 그 결과로는 또 은둔형 청소년이나 또 고독사 위험군으로서 중장년, 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공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또 생애 주기를 유연하게 잇는다고 한다면 고립된 분들이 기댈 수 있는 또 지지체계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또 장애인 인구 4명 중에 1명이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사회적 고립감이 전체 장애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또 조사가 되었다고 하고요. 또 동시에 인구 고령화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또 이들에 대한 관심, 또 사회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라는 또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장애인 1인 가구의 또 사회적 고립 수준도 42.8%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또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또 관련 조사나 연구가 또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 1인 가구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또 사회적 고립 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2021년부터 사업을 진행했고 그리고 올해는 장애인분들 또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 고립 장애인 1인 가구의 연립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 강화 사업 가치임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지역에서 고립 장애인 분을 찾고 그분들을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서 사회 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하고 또 거기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체계를 강화하는 그 큰 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물론 당사자분과 또 주민 활동가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역 주민 조직화가 또 핵심인 사업이에요. 사실은 사회복지사 한 명의 개인이 사회적 고립에 있는 분을 외부로 나오게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런데 지역이 함께 할 때,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분들이 함께 할 때 그분이 밖으로 나오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 관계망을 강화하기 위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립장애인 1인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부유하는 생애 과정에 떠다닌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상실감이 계속 누적되고 주변 관계망이 단절되고 그 고립적 일상이 패턴화 되면서 사회적 고립으로 되고 또 장애로 인한 낙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좌절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만난 여러 사례 중에서 제가 또 책에 실은 사례의 경우에는 기억에 남았던 게 제가 처음 그분 댁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분은 다행히 문은 열어주셨거든요. 사실 사회적 고립 장애인 가구를 찾고 방문을 하면은 그 문도 못 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문 앞에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현관문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 힘든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이분은 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분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적막하고 우울감이 크게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분께 요즘에 마음이 어떠시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잠깐 우시는 게 아니라 되게 한참 우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고립가구 지원은 사업을 하기 전에 만약 장애 당사자 사례 관리를 할 때는 이렇게 울고 계시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진정시키려고 노력했거나 막 다른 말로 화제를 전환했거나 했을 텐데 이때는 그냥 우실 수 있게 그냥 지켜봤어요. 옆에서 그냥 있어드렸거든요. 특별한 뭐 말도 질문도 하지 않고 그분이 충분히 우실 때까지 옆에서 기다렸고 되게 한참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께서 갖고 계셨던 그런 고민들을 하나씩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저에게 말을 해준 것들이 사실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주로 보면 나로 인해 누군가가 힘들어지는 것이 싫다. 뭐 나는 필요 없는 존재다. 그리고 나는 걸림돌이도 되는 존재다. 그리고 나는 내가 또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거부하는 가구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사회복지사도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사실 되게 막막하고 두렵기도 하고 사실 이분이 잘못되시진 않을까 이렇게 무섭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는 그냥 이런 말씀하시는 모든 말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했고 계속 기다리고 듣고 그게 다였어요. 특별한 어떤 방법, 뭐 의사소통의 기술 이런 것보다는 옆에 있어드리기 그리고 그분이 말하시는 거를 진짜 진심으로 듣기. 근데 상대방은 아시거든요. 내가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들어주고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전달되면은 그때 한마디씩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자주 찾아가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하세요? 외부 활동 같이 할까요? 이런 것들을 계속 제안하기보다는 찾아가서 뵙고 인사하고 그냥 일상의 얘기를 듣고 그냥 오고, 그리고 지나가다가도 어떻게 지내시는지 얼굴 한번 뵙고 또 오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난 이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게 조금은 마음의 문을 여시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점점 본인의 이야기, 옛날에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하나 둘씩 좀 꺼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제 가정에 있었는데 이혼을 하시고 나서 가족 관계가 아예 단절되신 상황이었고, 뭐 주변 사람들과 대화 자체가 거의 없으신 채로 홀로 집에 계셨는데 일주일 이상 밖도 안 나가시고 햇빛조차 보시지 못한 날들이 연속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이 심하다 보니까 자살에 대한 충동, 그런 호소도 굉장히 깊으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그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셨다고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고, 그 생각이 끊임없이 계속 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물론 정신과 그 정신의학과 의원 방문해서 치료를 받으세요. 그리고 또 필요한 약을 드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그 정서적인 외로움과 그런 고립감은 약물 치료도 당연히 병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그분이 믿고 의지할 만한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고 그분에게 지지하고 힘이 되어 드리지 않으면 이분이 여기서 한 발자국 나가시는 게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그 당사자분 스스로를 사랑하실 수 있게 내가 소중한 존재다, 내가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뵙고 일상의 대화들을 이어나갔고요. 그러면서 제가 선택한 거는 이제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열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해결을 해야 되거나 이런 거를 목표로 하지 않고 또 그런 거를 목적에 두지 않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을 뭔가 설득하고 뭔가 논의를 해야 하고 뭔가 설명을 하고 뭔가 신문을 하고 조언하는 것들을 지향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대화를 열어놓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만났을 때 당사자분들의 그 긴 걸어온 삶을 저희가 한 번 만났을 때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전 섣부르게 그분의 인생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그 깊은 고민을 그 낯선 누군가에게 내놓는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집을 찾아간다고 했을 때 사회복지사가 집을 방문하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일까요? 흔하지 않거든요.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내 집에 온다라는 것 자체도 되게 불편한 일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심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분의 경우에는 그게 더 심하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되게 용기 내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갔을 때 이거는 아니네요. 이건 좀 잘못됐네요. 뭔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판단과 조언들이 오히려 그분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우리가 그냥 우리 서로를 위해서 옆에 있어준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마음을 가지고 당사자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부하는 가구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사실 큰 게 아니고요. 사실 이게 전부거든요. 열린 대화하고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분의 말을 공감하고 기다려주는 거, 이거 외에 다른 특별한 기술이 있지는 않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또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건 저희 지역 주민분들이세요. 근데 그 당사자와 지역의 이웃 주도해서 하는 관계망 확장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은 정부나 지자체나 또 서비스 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이 지역을 제일 잘 아세요. 그리고 지속 가능하다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사회복지사가 평생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쭉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또 기관의 방향성에 의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사자 주변에 사시는 그 지역 주민은 그분 곁에
저희보다 더 오래 계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 주민을 활용하면서 그 지역 주민분들의 의식도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당사자와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지역 주민이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 가명인데요. 나영님께 자꾸 찾아뵙고 할 때 그 변화된 좀 그 계기도 지역 주민분들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함께 하면서부터 변화가 사실 찾아왔거든요. 네, 사진을 보여드리면 네, 옆에 얼굴 사진 보고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요. 나영님이 외부에서 나와서 활동하는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시고 그걸 원하지 않으시기도 했어서 이제 주로 집에서 찾아가서 하는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주민분과 함께. 근데 이날은 각자 집에 있는 야채들을 조금 모아와서 우리 또띠아로 얼굴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셨대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너무 재밌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호떡 같은 그 빵에다가 나영님이 글자를 쓰셨는데 또 사랑이라는 단어를 적어주셨어요. 이때는 제가 함께 간 게 아니고요. 저희 오로지 주민분들하고 당사자분들하고 함께 했던 공간이고 저에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막 보내주셨거든요. 이런 단어를 썼는데 좀 마음이 좀 뭔가 이렇게 뭉클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이렇게 재미있는 또 얼굴 모형도 만들었다 이러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막 문자를 주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사회복지사가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나 사업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대단한 거, 거창한 걸 해야 될 것 같고 했을 것 같은데 별거 아닌 이 소소함이 결국에는 이분의 변화를 이끌어낸 그 관계의 힘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이렇게 밖을 나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만나고 한참이 흐른 뒤에야 이렇게 같이 나가게 되신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대화할 때도 이렇게 권유했어요. 어디 가세요? 우리 가요. 뭐 이런 거보다는 날씨가 좋은데 여기 청주에 문화생태공원이라고 꽃이 많이 폈을 것 같아요.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번 가볼까?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회야 타이밍을 딱 잡고 우리 같이 가봐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들이 아닌 나들이를 또 소소하게 갈 수도 있고 한 번도 그 아쿠아리움을 가보시지 못했다고 하셔서 이때도 주민분들과 함께 아쿠아리움을 계획해서 가신 거예요. 근데 저희와 하는 모든 활동들이 이분은 다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처음 가보는 거고 청주의 문화생태공원 하면 좀 유명한데 여기도 처음 가보시는 거고 아쿠아리움도 처음 가보시는 거고 모든 활동이 본인에겐 다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중도장애로 인해서 뇌병변 장애로 등록을 하신 경우였는데 사실 중도장애는 심리적인 충격 그리고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 과정 속에서 오는 그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 봤어요. 손이 불편하시니까 항상 TV를 보면 사람들이 예쁘게 네일 아트를 하잖아요. 근데 네일 아트를 한 번은 해보고 싶은데 몸이 불편해서 나 혼자는 가지 못하고 근데 갈 수 있어도 혼자 가는 건 너무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마음속으로만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 주민활동가 선생님들께 네일 아트가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뭔가 나영님께서 뭔가 해보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저희는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로 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때도 주민활동가 선생님들하고 당사자분하고 같이 네일샵에 가셨어요. 그래서 네일 아트를 하시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때도 사회복지사가 개입한 건 아니고 이 당사자와 주민분들이 자체적으로 어디 가지? 우리 뭐 타고 가지? 가서 뭐 하지를 다 스스로 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또 보내주셨는데 이날 네일 아트에서 네일을 받으시고 당사자분께서 이런 말씀하셨대요. 우리 오늘은 집에 가서 절대 설거지나 살림하지 말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근데 그게 너무 같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재밌으셨던 거죠. 같이 막 웃으면서 즐겁게 하루를 보내셨다라고 하고 그래서 조금씩 확장하는
하고 있는, 아직 대단히 사회적인 어떤 큰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변하고 있고,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를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같이 그 빵을 만들어서 그 어린이집에 함께 가서 어린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그런 경험도 같이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유관기관의 그 지역 네트워크 체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복지관은 CBCS라고 해서 그 청주형 희망동행이라는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협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지기관, 또 공공기관, 또 고용창업기관, 또 주민조직, 또 보건, 법률 시민단체 이렇게 각 기관들이 구성돼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요. 현재 76개의 컨소시엄 기관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네트워크를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실무자와 함께 간담회를 하는 등 네트워크 체계를 견고히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복지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유관기관 그리고 지역 주민이 모두 함께 지역에서 연결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나영님이 건네주신 말씀 중 일부인데요. 예전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죽고 싶지 않아요. 나를 위해 찾아와 주는 사람들이 고마워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건강이 괜찮아진다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주 최근이에요. 이 얘기 해주시는데 되게 눈물이 났어요. 뭉클했어요. 결국에는 사회적 고립 당사자와의 관계 핵심 요소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호 신뢰하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지속하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용기를 내시고 스스로의 삶을 결정해서 주체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하는 그 자기 결정, 이게 당사자의 변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그 고립 가구를 만나면 거부라는 그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외부 활동 하실 수 있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사실 많이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 마음의 문이 다른 누군가가 열어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그것도 당사자의 몫인 거죠. 근데 그분이 문을 열고 나오고 싶을 때 그 곁을 맴도는 사람들이 있고 손잡아줄 누군가가 있다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제를 고립에서 연립으로 하기도 한 거고요. 이제 혈연을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또 새로운 가족에 대한 개념도 필요한 게 아닌가. 뭐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부분을 저희가 갑자기 회복하거나 뭐 갈등을 완화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됐어도 주변 이웃이라든지 새로운 주변에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가족이 현대 사회에서는 또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홀로이면서도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역에서 서로가 연결되는 삶을 꿈꾸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잘 다스리시면서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선생님 이 실천하시면서 선생님 마음은 어떻게 만져주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그 사회복지사가 그 고립가구 지원을 하면서 그 고독사라는 문제가 계속 직면하게 돼요. 그러면 사실은 방문을 할 때 돌아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되게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지실 무거워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저만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저희 팀원들 그리고 복지관의 직원들이 예. 또 함께 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단일 팀에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 개의 팀이 같이 협력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중요한 일이고 한 사람에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이거는 이렇게 단일 사회복지사 혼자만의 몫이 아니다. 함께 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그런 마음의 무거움이 있을 때 다른 뭐 해결 이런 건 없어요. 그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해요. 계속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마음이 좀 무거웠다, 힘들었다. 그러면 직원들이 그거에 대한 서로 위로도 조언도 함께 해주고 그러면서 또 나아가고. 근데 사실은 저희가 100명의 당사자를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해도 100명이 다 변화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두 분이라도 삶의 변화가 있으시고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삶을 사신다고 하면 그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 또 나아가고 그 힘으로 또 나아가고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그 무거운 마음을 그런 부분으로 또 이렇게 다스려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사회복지 실천하시는 분을 실천하시다 보면 나를 좀 고립시킬 때가 있거든요. 누군가를 도우려고 너무 노력하다 보니까 네. 내가 고립돼 가지고 내 마음에서 울고 있는 거를 못 보기 쉽고 또 그래야 내가 또 잘 실천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 안에서 있는 울고 있는 애도 네. 다스려 주면서 다독이면서 가셔야 네.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예. 네. 또 하나는 근데 어쨌든 누군가를 도우러 갔는데 그런데 그분께서 좀 어렵게 되셨다거나 이렇게 되면 내 책임은 아닌데 내 책임 같은 느낌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성적으로는 알잖아요. 네.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 네. 예. 그런데 이 활동을 계속 몇 년째 하고 계시니까 네. 이 마음은 어떻게 선생님 또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이제 기관장님께도 많은 고민을 털어놓고 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예. 해주시는 말씀이 그 모든 어려움이나 슬픔이 있어도 그걸 모두 내 것 하지 않는 예. 그 훈련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를 그렇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를. 그래서 모든 상황이나 모든 결과가 내 책임이나 내 건 아니다. 내 것 하지 않는 그리고 한 예. 발짝 물러서서 보는 예. 이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선생님 귀한 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선생님도 귀하게 대해 주시면 좋겠고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귀한 분이시라서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가면 네. 좋겠습니다. 요거 좀 볼까요? 고립가구 특히 장애가 있는 분들을 어떻게 찾으셨냐? 저희 예. 그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 할 때 발굴이라는 부분에서 사실 다른 기관에서도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발굴하는지 예. 그 처음에는 이렇게 주변 유관기관들에게 연락하고 네트워크하면서 의뢰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은 굉장히 작고 예. 그리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그 숨어 있는 이웃분들을 잘 알기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이렇게 뭔가 집중해서 활동하는 그런 지역들, 예를 들면 노후화된 주택이 밀집 지역이 있다든지 그리고 1인 가구가 유난히 많이 사시는 곳이라든지 그렇죠. 직접 가요. 예. 가서 그 주변을 직접 찾아가요. 예. 문을 다 두드리고 문고리 홍보지라고 해서 이렇게 문고리로 낸 홍보지도 걸고 그리고 그 주변에 지역 주민들이 사시잖아요. 지역 주민들을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요. 예. 혹시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가지신 분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 예. 이거를 물어보고 다니는 거죠. 예. 정말 그냥 아무 정보 없이 그 지역만 딱 가서
다 다녀요. 예. 그럼 뭘 관찰하냐면 그 집 주변에 쌓인 술병들 예. 그리고 사람이 사는 것 같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환경, 뭔가 문고리에 이렇게 먼지가 수북하다든지 외부 출입이 많지 않아 보인다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고 주민분들 이야기 듣고 이러면서 찾는 활동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렇죠. 네. 서류상으로 찾기 어렵고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건 더 어려우실 어려워요. 거고 직접 나가서 보지 않는 이상에는 네. 아마 네. 찾기 어려우실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다니셨을까요? 얼마나 다녔을까요? 저희끼리 하는 말로 피땀 눈물 흘렸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그 막 폭염에도 장마에도 막 예. 나갔어요. 계속.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다녔는지를 생각해 보면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저는 할애 그쵸.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예. 근데 이게 지원 사업으로 하셨던 거세요? 네. 처음에는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예. 지원 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예. 지금은 또 충북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예. 통해서 네, 사업을 예산을 지원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고독사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곳에서는 저는 그분이 나오셔서 무슨 활동을 하시는 것만이 성과라고 보시는 이거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발바닥 닳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찾고 그리고 계속 거부하시지만 문을 계속 두드리고 옆에 있어드리고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그분들한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엄청 많은 시간을 다니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이 티 안 나게 느리게 되게 예. 자연스럽게 가는 사업이거든요. 예. 행사를 하고 캠페인을 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이런 사업의 취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 사실 사회복지 처음 할 때는 계획 세우고 계획대로 실천하고 막 엄청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막 하고 캠페인을 벌리고 포럼을 막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거는 결코 이 부분들이 당사자의 삶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내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예, 예, 네. 예, 예.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네. 차라리 알아만 주면 네. 그러면 할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무슨 변화가 있어야지만 내가 멋지 일한 것처럼 비춰지는 방식은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변화가 나올 만한 분한테만 찾아가게 돼요. 자꾸 문 밖으로 나오시는 분을 성과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찾아갔는데 거절하시는 분보다 나올 만한 분한테 자꾸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 사업의 지원 취지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같이 이렇게 실천해 주시는 것만으로 그것 자체를 인정해 주시는 방식이 되어야 진짜 일상을 돕고 옆에서 기다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꼭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보실지 모르겠으나 여기 또 질문이 들어와서 무조건적 수용의 실천 원칙을 잘 적용한 실천 사례로 잘 보았습니다. 주민활동가를 어떻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셨는지요? 활동가 링크에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요 활동가 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그 주민활동가 선생님들이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10분 정도셨거든요. 근데 지금 총 30분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그 어느 조직에나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정기적 그 간담회를 매월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계속 함께 모이실 수 있게 해요. 그런 다음에 각자 활동하셨던 내용들을 같이 얘기해 주시고 느끼셨던 보람이나 이런 소감들을 얘기해 주시면 다른 선생님들께서 그걸 들으시고 저런 방법도 있었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되게 자주 계속 갖고 사례에 대해서 복지사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의견을 내실 수 있게 같이 얘기하는 그런 장을
마련을 하고요. 사실 주민활동가 선생님들이 보수를 받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예. 어떠한 보수도 받으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냥 찾아가 주시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지치시지 않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중간중간에 힐링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 만들어요. 예, 예. 정기적으로. 예. 그래서 너무 지치시지 않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도 옆에서 계속 지지 격려해드리고 예. 활동을 지속하실 수 있게 또 하고 하는 게 저는 뭐 아주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예. 생각하고, 주민활동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런 전화가 한 번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 복지관에서 하는 이런 일련의 활동이나 주민활동가로서 본인이 위촉받아서 하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당사자 삶에 이렇게 많은 큰 변화가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감동스러우시대요. 그 전화를 갑자기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느끼셨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활동 함께 하면서 그분의 심적인 변화들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예. 그 전화를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또 감사해서 예. 네, 존경합니다, 선생님들. 예. 예. 선생님 일부러 보수를 안 책정하신 거세요? 네, 그렇죠. 네. 예, 저 그럴 것 같았어요. 네. 어떤 이유가 있으셨어요? 사실 글쎄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보수라는 게 예. 보수를 받고 활동을 할 수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 사실은 이 사업이라든지 활동이라는 게 결국에는 예산 없이는 전체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데, 보수가 있다가 없을 경우, 네, 있다가 없을 경우는 자칫하면 이 정말 그 원래 취지에 맞는 활동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애초부터 네, 보수를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네. 최신 연구 결과로 따르면 네. 실제로 보수랑 링크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동기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의미도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보수가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죠? 그러면은 더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참여하시는 주민활동가 분들한테 뭘 보상해 드릴 수 있을까? 내 하는 일이 생명 살리는 일이다. 너무 귀한 일이다. 그거 5만 원, 10만 원 정도로 대체할 수 없는 1,000만 원 넘는 1억 가까이 되는 의미다라고 하는 걸 보상을 드리는 것이 진짜로 그분을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그것을 이미 생각하셔가지고 하셨다고 하시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네, 아닙니다. 예. 네.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는 사람만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해달라고 하면서 죄송하다 그러고 돈 조금 들이면서 그걸로 대체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선생님 발표하시는 거나 이런 거 들어보면서는 선생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쉬운 건 아니지만 하지만 참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한번 볼까요? 위기 당사자 지원하는 실천가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하는 기관에서 필요한 지원은 뭘까요? 실천가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기관에서 위해서? 뭘 지원해 드리면 좋을까? 기관에서 이미 그 많은 이제 말들로 예. 그 사실 다른 게 아니고 이것도 결국에는 그 열심히 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고생했다. 예. 너희 덕분이야. 예. 이런 말들 외에 뭐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사실 않았어요. 예, 그 예. 활동하는 걸 인정해 주시고 그게 되게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예. 그거를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는 예. 게 필요하고, 사실 저희 기관에서는 그렇게 해주고 계세요? 계시거든요. 예, 네, 예, 예. 네. 오늘 온 기관은 전부 다 기관이 너무 좋습니다. 예, 예. 네.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공유하실 수 있도록 네, 하셨겠죠.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선생님, 연립이라는 말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찾으신 건가요? 만드신 건가요? 이 단어는 예. 그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할 때 그 전국에서 몇 개 기관이 처음 시작을 했었을 때 그 기관들끼리 계속 만남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공유했었어요. 예. 그럴 때 선생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이런 단어들도 같이 얘기하게 되고 또 같이 또 스터디하게 되고 교육받게 되면서 이 단어를 알게 된 거고요. 제가 새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한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이게 취지가 그 고립이나 독립이나 이런 거는 의존이 마치 없는 것처럼 되는데 네. 의존이라고 하는 걸 중시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맥락을 조금만 더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존을 한다라는 걸 저는 처음에 활동할 때, 처음에 이렇게 사회복지를 할 때 의존이라는 게 안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립적으로 뭔가 독립적으로 해내지 못한다는 게 뭔가 문제인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추울 때 옷을 입듯이 이 상호 의존은 그 살아가는데 아주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도움을 나도 받고 나도 주고 그런 과정에서 삶이 이어가는 거지 그냥 독립적으로 나 오롯이 서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그 연립이라는 단어가 사실 자립을 넘어선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 말씀으로 보면 연립으로 안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네. 예.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과 의존 관계에 있으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자립이라고 이야기하지, 세상과 단절돼서 모든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는 걸 자립이라고 해버리면 이 세상이 그렇게 사는 사람 저는 한 명도 없다고 네,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뭘 지향해야 되는가 하는 걸 너무 잘 설명해 주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옆에 있어 주시면서 평가 안 하시고, 네. 예, 그건 어디 지혜로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경험으로? 경험으로 사실 그러세요? 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주변에도 많은 이제 물어보기는 일상에서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특히 제 배우자한테도 예. 혼자 어떤 이유로든 고립 은둔하게 됐는데 뭐 누군가 찾아와서 막 상담을 하고 뭐 이런 뭔가를 묻고 이랬을 때 쉽게 대답할 수 있겠는지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너무나 불편한 일이라는 거죠. 친한 친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데 낯선 사람에게 그런 내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다는 거 너무 불편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누군가의 집에 가서 그분을 쉽게 뭔가 판단하는 그런 단어들, 그런 이야기들을 함부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이것도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거지만 예. 쉽게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않고 예. 그분의 있는 이야기 그대로를 들어드리고 그분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그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계속 기다리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면서 타이밍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그걸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타이밍을 잡으셨어요? 이건 촉인가요? 감각? 사실은 그것도 어느 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평소 쓰지 않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으실 거예요. 분명 이 사업을 또 이렇게 고립가구를 지원하는 많은 기관들에서도 당사자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평소 하지 않는 어떤 단어, 어떤 표정, 그것을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뭔가 매뉴얼적으로 정해질 수 없고 예. 결국에는 그 실천하는 그 활동가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당사자와의 많은 만남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인간만이 실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로봇과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네. 예.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 역량이 높아지는 것이 인간으로서 사회복지 실천할 때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게 인공지능 챗 GPT랑 선생님이랑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 대체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면 하나. 그런데 끝까지 고립하시고 거부하신 분도 있으시죠? 네. 그렇죠. 네. 5년째 5년째 변화가 전혀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있으시죠. 네. 예. 그거는 선생님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네. 절대로. 그리고 타이밍은 몇 개월 기다리면 온다. 확정돼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없죠. 네. 예. 그래서 저는 뭘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성과주의 버려야 됩니다. 예. 보통 이야기하는 무슨 변화가 있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과주의 때문에 오히려 기다림이 더 촉박해지는 거예요. 공공에서의 사례 관리는 뭐 6개월 안에 결과를 내야 된다. 이거 인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하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네. 저 너무 공감합니다. 방금 예. 소장님 말씀에. 예.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시간이 기약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땐 선생님 마음은 어떠실까 싶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렇게 앞에 안개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사례를 지원하는데 종결을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저희 기관도 뭐 6개월, 1년 이 자체의 개념을 현재 두지 않고 있어요. 예, 전혀 감사하네요.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획을 6개월 수립하고 뭐 1년 수립하고 평가해. 그래서 기간이 지났는데도 안 되면 그만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지금. 예. 그러면 이 소진되지 않는 힘은 예.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서로를 계속 으쌰으쌰 예, 해주는 예. 거죠. 예. 네, 함께하는 직원들이. 예. 그래서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예. 네, 그래도 지치지 않고 같이 계속 함께 해준다는 게 네, 너무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고립 가구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실천하시는 분도 관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또 그게 일정 정도의 힘이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제언 하나 드리면 우리 복지계에서 사회복지사를 돕는 사회복지 활동도 저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 의지로 생각으로 내 논리로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누군가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립가구와 관련해서 지원하시는 곳에서도 그 지원하는 사람을 돕는 부분도 조금 고려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떠나실 수 있거든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날 보호하려고. 근데 그러면은 결국 당사자에게도 손해고 현장에도 손해니까 그걸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좀 시간 때문에 또 정리를 해야 돼서 네. 그럼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는 건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